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태어나고 자란 27살 마이클 박이라고 합니다. 제 부모님은 199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이민 오셨고, 저는 그 후에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민 1.5세 또는 2세라고 불리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죠. 어린 시절엔 부모님이 집에서 한국말을 쓰셨지만, 저는 영어가 더 익숙했고, 또래 친구들도 대부분 미국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셨고 표현이 서툴렀으며 언제나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셨지만 저에게 감정적으로 가까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도 늘 밥 먹었냐,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형식적인 말뿐이었고 저는 그런 대화가 점점 피곤하게 느껴져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마음은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저와 아버지가 함께 시간을 보내던 몇 안 되는 추억은 축구 중계였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아버지는 종종 토요일 밤마다 거실에서 EPL 경기를 틀어놓고 혼자 응원하시곤 했죠. 저도 옆에 앉아 같이 보긴 했지만 사실 룰도 잘 모르고 선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때 소니라는 선수를 자주 언급하셨는데 저는 그냥 단지 우리나라 축구 선수인 줄만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엔 LA 다운타운의 한 콘텐츠 제작 회사에 입사하여 마케팅 영상 기획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고 특히 아버지와는 한 달에 한두 번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능숙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와의 대화는 어색함과 침묵으로 가득했죠.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미국인이지. 아버지 세대랑은 다르게 살아야 해요. 라고요. 그런 저에게 변화의 도짐이 찾아온 건 2025년 8월 초였습니다. 회사 동료가 퇴근길에 말하더라고요. 마이클, 손흥민이 LAFC로 온대. 이번 주말에 경기 있을걸?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손흥민이요? 이름은 익숙했지만 솔직히 어떤 선수인지 자세히 알진 못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예전에 축구 보며 자주 언급했던 이름이라는 정도만 기억에 남아 있었죠. 그 아버지가 좋아하던 선수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 TV에서 ESPN이 켜져 있었고 마침 손흥민 선수의 이적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고 저는 조용히 부엌 쪽으로 지나가려다 무심코 발을 멈췄습니다. TV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LA는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축구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찡해졌습니다. 왜였을까요? 단지 유명한 선수가 내 도시로 왔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선수가 아버지와 제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라서였을까요?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제게 오랫동안 그저 익숙한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경기 중계 보며 외치시던 그 이름. 소니, 소니야라는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도 그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여름 그 이름은 제 삶의 방향을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결정적으로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날따라 유난히 잘 작동했던 걸까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시절에 넣었던 70m 드리블 골, 독일전 멀티골,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수상 순간, 그리고 팬들 앞에서 눈물 짓던 작별 인터뷰까지 모든 영상이 제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엔 단순히 축구 잘하는 선수라는 범주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 국가와 언어, 피부색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진심 어린 열정. 그리고 수없이 무너진 후에도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웃음은 이상하리만치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경기가 아무리 치열해도 팬들 앞에서 그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꿈을 보았습니다. 낯선 땅 미국에서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유일한 여유 시간이었던 축구 중계. 그 안에서 아버지는 아마도 자신이 살지 못한
어떤 삶의 단편을 손흥민이라는 선수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손흥민의 MLS 데뷔 전 그 순간만큼은 반드시 아버지와 함께 보러 가야겠다고요. 하지만 막상 티켓을 예매하려고 하자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8월 10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경기. 홈 경기가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손흥민 이적 발표 이후 LAFC 팬들이 전국 각지에서 원정 응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속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티켓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일반석은 이미 매진. 남아있는 건 $350를 넘는 프리미엄 석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축구 티켓이 이런 가격이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구 팬이었고 다저스 경기조차 이 정도 가격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확인해 보니 경기장 근처 호텔 예약도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익스피디아와 에어비앤비, 부킹닷컴을 다 뒤졌지만 대부분이 예약 완료 혹은 최소 2박 이상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기 관람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축제 혹은 전례 없는 이민자 스타의 시대적 데뷔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 하나가 이 정도까지의 파급력을 가질 줄은 저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에게 티켓이 조금 비싸도 괜찮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뭐 그런데 돈을 쓰냐 하셨을 분이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니 보러 가는 건데 그 정도는 괜찮지. 그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결국 $275짜리 좌석 2장을 결제했고 예정보다 비싼 항공권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며 살짝 한숨이 나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순간을 위해 쓰는 돈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단지 축구 스타를 넘어 세대와 문화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한국인이면서도 전 세계를 사로잡은 스타였고 동시에 저처럼 두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뿌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경기 준비를 하며 짐을 싸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은 창가 쪽으로 하고 싶으시다며 웃으셨고 경기장에 가면 태극기도 하나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농담처럼 말했죠. 아버지, 거기서 울지 마세요. 그 말에 아버지는 허어 웃으셨지만 그 눈가엔 어딘가 말하지 못한 감정이 머물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며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시카고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장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티켓을 구하기 위해 애쓴 과정도 손흥민의 경기를 처음 알아보고 감탄했던 순간도 결국엔 모두 아버지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8월 10일 손흥민 선수의 MLS 데뷔전이 열리는 바로 그날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2025년 8월 9일 토요일 아침 저는 아버지와 함께 시카고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발 전날까지도 마음 한구석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아버지와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로 점점 멀어져가는 LA 풍경을 보며 저는 그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제게 준 기회를 그냥 놓칠 순 없었습니다. 태극기 머리띠를 한 사람들, 손칠이 적힌 LAFC 유니폼을 입은 가족 단위 팬들, 그리고 소니 파이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청년들까지. 순간 저는 여기가 정말 미국 한복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등장이 도시 하나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잠시 쉬는 동안 저는 아버지와 간단한 저녁을 먹으러 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백인 가족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더군요. 아빠, 손흥민이 누구야? 그는 한국에서 온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야. 토트넘에서 뛰다가 이제 LA로 왔지. 우와, 메시만큼 유명해? 응, 아시아에서는 거의 그 수준이지.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단지 우리만의 영웅이 아니란 걸요.
그는 이제 국적을 뛰어넘는 글로벌 아이콘이 되어 있었고 그의 존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심과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8월 10일 일요일 드디어 경기 당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는 평소보다 조용하셨습니다. 설렘인지 긴장인지 아니면 이 먼 곳까지 아들과 함께 왔다는 사실이 낯설어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 마음 역시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티셔츠를 입으려던 제게 아버지는 가방에서 태극기 하나를 꺼내 건네셨습니다. 이거 내가 좀 들고 있어 봐라. 한국 사람들 많을 테니까. 그 순간 저는 말없이 태극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보다 얇은 천으로 만들어진 작은 깃발이었지만 손에 쥔 느낌은 의외로 묵직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손에 들고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카고 시트릭 스타디움 근처는 이미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LAFC 유니폼과 태극기가 뒤섞인 응원 물결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경기장 입구에서는 심지어 LA 한인회가 무료 물을 나눠주고 있더군요. 어떤 청년은 손흥민은 우리의 프라이드입니다라고 쓰인 대형 배너를 펼쳐들고 있었고 또 다른 외국인 팬은 한국어로 소니 사랑해요를 외치며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조국이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셨는지 아주 작게 웃으셨습니다. 경기장에 입장했을 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5만 명의 관중이 모인 경기장 안. 그중 적지 않은 수가 손흥민이라는 단 한 사람을 보기 위해 모여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되고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비출 때마다 관중석에선 큰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지 역시 무표정한 듯했지만 그 손은 경기장 안을 향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팬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이 순간을 아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다는 것. 후반 16분 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교체 투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터치라인에서 몸을 풀던 그가 교체 보드를 지나 필드로 뛰어드는 그 순간 5만 명의 관중이 동시에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소니. 그 소리 속에 제가 함께 있었고 아버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부자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후반 16분 그 순간은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전광판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올라오고 교체 번호가 표시되자 관중석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SON, 소니, 손흥민 파이팅 등 다양한 언어로 외쳐지는 응원 소리는 경기장의 천장을 뚫고 하늘로 치솟는 듯했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깊이 움직일 수 있을까? 손흥민 선수가 필드에 들어섰을 때 경기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관중 전체가 한 사람의 움직임에 숨을 맞추고 있는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손흥민이 첫 터치를 했던 순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백패스를 깔끔하게 연결하자 터져나온 건 놀랍게도 환호성이 아닌 박수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박수가 아닌 존경의 박수처럼 느껴졌어요. 와, 진짜 손흥민이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고 옆에 앉은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발이 유럽을 지배했던 발이야. 후반 21분 손흥민 선수는 좌측 사이드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바짝 따라붙었지만 손흥민은 작은 페인팅 동작 하나로 그를 제치고 지체 없이 왼발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부드러움과 동시에 전광석화 같은 속도감을 자랑했죠. 공은 정확히 문전으로 날아갔고 아쉽게도 헤딩은 골대를 살짝 벗어났지만 관중석은 터져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이게 바로 월드 클래스다. 그러던 후반 26분 손흥민 선수는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받은 뒤 수비수 2명을 동시에 상대하며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 드리블은 유연함과 폭발력을 동시에 갖춘 그야말로 예술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볼은 발끝에서 미끄러지듯 붙어 있었고 선수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전방으로 전진하고 있었죠. 수비수들이 당황하며 백태클을 시도했고 그 순간 손흥민은 박스 안으로 침투하다 상대 수비수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경기장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 VAR 표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심판은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그 찰나 전광판에 페널티 LAFC라는 문구가 떴고 손흥민 선수는 아직 바닥에 누운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완전한 기립 박수와 환호성, 그리고 눈물에 가까운 환희로 터졌습니다. 소니가 해냈다. 이게 바로 캡틴 소니야. 심지어 시카고 팬들조차 그 드리블엔 박수를 보냈고 옆에 있던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하셨습니다. 봤지? 저게 바로 우리 손흥민이야. 페널티킥은 팀 동료가 성공시켰고 점수는 22동점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벤치로 돌아와 물을 마시며 팀원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눴고 관중석에서는 MVP를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구나.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통째로 움직이는 존재구나. 그의 플레이는 단지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드 위에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뛰는 사람, 한 나라의 무게를 등에 지고 싸우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경기가 종료된 후 그는 선수들과 인사를 나눈 뒤 천천히 관중석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미소가 담겨 있었고 관중들은 마치 성인을 대하듯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팬은 눈물을 닦으며 말하더군요.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오늘부터 소니의 팬이야. 그는 진짜다. 그 말에 저는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은 단지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응원하는 이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오는 길,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어땠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또 있을까 싶다. 그날 밤, 저는 손흥민 선수를 처음으로 실물로 본 것보다도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더 크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스포츠 선수를 넘어 세대와 세대, 문화와 문화를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자의 마음 또한 그날 그라운드 위에서 그의 스피드와 함께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를 가로지르던 순간들, 5만여 관중이 소니를 외치던 함성, 그리고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던 사람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셨고 그 침묵은 오히려 우리 둘 사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한인타운 식당에서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메뉴를 고르던지 저희 마음은 경기장에 머물러 있었죠. 식당 안 TV엔 손흥민 선수의 데뷔 경기 후 인터뷰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첫 경기에 임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결과는 아쉽긴 하지만 흥미진진했고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오늘은 원정 경기였는데도 많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원정 경기를 가면 야유만 받기 일쑤였는데 많은 팬들이 응원을 해줘서 감사하다. 말이 끝나자 식당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저는 그 말에 묘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응원받았다. 감사하다는 단어 속에 겸손과 연민, 그리고 진정성이 깃들어 있음을 저는 분명히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식당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사건이 저를 잠시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깃밥 더 필요하십니까? 라는 아주 무심한 한국어에 순간 얼어버리고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영어로 대답해버렸죠. 아버지는 그 순간 어딘가 상심한 표정으로 그러고는 조용히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아버지는 제 손에 또다시 태극기를 조용히 쥐어주셨습니다. 또 필요할 테니 잘 가지고 있어라. 그 말에는 겹겹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대, 실망, 그러나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믿고 있다는 무언의 믿음까지. 그날 밤 저는 인터뷰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경기를 잘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MLS를 크게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항상 환대받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MLS가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반응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공이 아닌 리그의 성장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저 탁월한 축구 선수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진심을 다하는 리더,
그리고 문화와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 순간 저도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한국어를 피하거나 어색함만 느끼지 않기로. 태극기를 책상 위에 소중히 올려두고 한국어 뉴스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추가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뿌리와 세계 사이에 제 길을 놓아보기로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에서 떨친 첫걸음. 그의 말과 행동은 제게 단순한 감동을 넘어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듯 실제로 한인 팬들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이제 그 약속을 함께 만드는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2025년 8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태양이 내리쬐던 캘리포니아의 주말, 저는 이른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첫 스타팅 출전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동부는 저녁 경기였지만 캘리포니아는 낮 4시 반 킥오프였기에 저는 평소라면 산책을 하거나 가족과 나들이 갔을 시간표를 제쳐두고 거실 TV와 태블릿, 휴대폰을 총동원해 경기 시청 준비를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맥주 2캔, 그리고 LA 한인마트에서 사온 라면과 떡볶이가 놓여 있었는데, 저는 오늘만큼은 진정한 축구팬이자 한국인의 피를 가진 자부심을 풀로 느끼며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중계가 시작되자마자 TV 하단에 스타팅 XI 번호 7 손흥민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와 하고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중계 카메라는 이미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LAFC 팬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일부는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손흥민 이름이 호명된 순간, 관중석의 박수와 함성은 홈 경기와 다름없었습니다.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메시, 수아레스, 부스케츠도 봐왔지만 이건 달라. 손흥민은 강렬함과 민첩함, 그리고 침착한 킬러 본능을 동시에 지녔다. 전반 내내 손흥민은 좌우 측면을 가리지 않고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특히 전반 14분쯤 왼쪽 측면에서 3명의 수비수를 불러 모은 뒤 정확한 침투 패스를 연결한 장면에선 해설자가 앱솔루트 클래스라고 박수를 보냈고, SNS 실시간 반응에는 선현민, 커렌 메시, LAFC 같은 해시태그가 올라왔습니다. 전반 27분에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은 박스 왼쪽에서 공간을 만든 뒤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키퍼의 손끝을 지나 크로스바를 살짝 높은 위치로 넘었습니다. 중계화면엔 LAFC 팬들이 머리를 감싸주는 모습이 비춰졌고,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악 하고 소리치고 말았죠. 후반 51분 드디어 골이 터졌습니다. 델가도가 넣은 중거리 슛골이었지만 그 공격 전대의 시발은 하프라인에서 시작된 손흥민의 패스가 단초였습니다. 움직임, 시야, 타이밍,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90분 4초에 마무리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속도를 올리며 드리블 돌파, 수비수를 제치고 박스 안으로 낮은 크로스를 걸었고, 그 패스는 초비에르가 받아 쐐기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중계진은 외쳤습니다. 어시스트 바이 손흥민. 더 킹 오브 코리아 스트라이크스 어게인. 다시 한번 한국의 왕이 골을 만들어냈다. 이어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은 소파스코어 8.5점을 기록하며 경기 MVP로 선정됐습니다. 그는 90분 풀타임, 모든 드리블 성공, 88% 패스 정확도, 11회의 대인전 중 7회 승리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미국 언론은 뜨거웠습니다. ESPN-FC, 손흥민의 존재는 경기력 이상의 영향력을 지닌다. 그는 MLS가 바래온 국제적인 스타의 모델이다. MLS가 메시 이후 또 한 번의 역사를 품었다. 손흥민은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전략이다. 한국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실시간 1위 손흥민 어시스트, 실검 2위 손흥민 MLS 데뷔 전 풀영상. 기사 제목 한국인의 자부심, 손흥민이 미국을 흔들었다. 영국 언론도 반응했어요. 스포츠 손흥민, 여전히 프리미어리그급 퍼포먼스. 토트넘이 그를 놓친 걸 후회할 것이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소니의 움직임, 열정 여전하다. MLS에서 킹이 되었네. 경기 종료 후 저는 한동안 화면 앞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인터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가능한 빨리 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MLS가 더 크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0에서 시작해 레전드로 떠나고 싶다. 단순한 말이 아닌 책임감과 리더십이 담긴 진심 어린 메시지였기에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홈 경기 꼭 같이 가자. 손흥민을 보면 뭔가 내 삶도 달라질 것 같아. 손흥민이 제게 준 것은 단순한 골이나 리그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영감이 되었고 저는 그 빛나는 여정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부터는 더더욱 그랬죠. 고된 이민 생활 속에서도 늘 묵묵히 가족을 책임지셨지만 표현엔 인색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그저 무뚝뚝한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야구만 좋아하시던 아버지와 저는 스포츠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조차 집안에서 거의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손흥민 선수가 제 인생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16일 손흥민이 LAFC 소속으로 첫 선발 경기를 뛴 날 저는 제 삶의 한 페이지가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 패스, 그리고 마무리 어시스트는 단순한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라운드 위에 선 한 사람의 철학과 진심, 열정, 책임감이 묻어나는 듯했죠. 그날 경기를 마치고 저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그가 경기 후에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뛰고 싶었고 이 리그가 더 커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0에서 시작하지만 떠날 땐 레전드로 남고 싶습니다. 그 말들이 어쩐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제자리에서 항상 열심히 살아가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삶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에 잠식돼 있었거든요. 목표가 흐릿해지고 책임감보다는 버티는데 급급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와 인터뷰는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고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홈 경기 꼭 같이 가자. 손흥민을 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 그 문자 한 줄에 담긴 진심은 단순히 축구팬으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진정성이 제 삶을 흔든 결과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미국은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손흥민을 MLS의 핵심 자산이라 불렀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그의 유니폼 판매량이 북미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SPN에선 손흥민의 어시스트 하이라이트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메시 이후 최고 반응을 기록했다고 전했죠. 한국에서도 포털 사이트 메인에 손흥민 관련 뉴스가 도배되었고 한국인의 자부심이라는 표현이 기사 제목마다 달려 있었습니다. 영국 언론도 반응했습니다. BBC는 손흥민, 여전히 EPL급 퍼포먼스 토트넘이 후회할 것이라는 평을 냈고 많은 팬들이 소셜미디어에 토트넘의 진짜 레전드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전 세계의 반응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상징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존심과 꿈을 심어주는 존재라는 것을요. 저는 손흥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봤습니다. 2015년 23살의 어린 나이로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어느새 팀의 상징이 되었고 팬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 토트넘으로 향하던 날 런던의 북부에 정착하며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을 때조차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어린 나이에 왔지만 성장해 성숙한 남자로 돌아온다는 말은 그의 마음을 대변했고 그 성장의 여정은 10년이라는 시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토트넘에서 남긴 기록은 굉장했습니다. 454경기 출전, 173골, 101도움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는 토트넘 역사에서 외국인 중 최다 출전 및 득점 기록일 뿐 아니라 그의 헌신과 기량의 방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최고의 순간은 무엇보다 2025년 UEFA 유로파리그 우승이었습니다. 팀이 17년 만에 트로피를 손에 쥔 역사적인 시즌, 그는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우승을 거머쥔 그 순간, 그는 클럽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별의 순간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2025년 8월 서울 프리시즌 경기에서 보여준 가드 오브 아너, 그리고 눈물을 머금은 작별 인사는 팬들의 가슴을 울렸죠. 정말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열정과 사랑을 다 바쳤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영국 언론도 그의 존재를 프리미어리그의 전설, 아시아 선수의 위대한 길을 연 인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 이상이었습니다. 경기 그 자체로도 전설이었고 아시아 축구 역사의 이정표였습니다. 토트넘을 떠난 뒤 손흥민은 LAFC로 이적했지만 그의 10년 여정을 보면서 많은 팬들은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수치가 아닌 꿈을 이루는 길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끈기와 헌신, 정체성과 노력이 어떻게 사람을 전설로 만들 수 있는지를요. 손흥민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레전드입니다. 그리고 저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네이버 스포츠를 열어 한국 뉴스를 확인하게 되었고 아침엔 출근 전 손흥민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그런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축구 팬이었어? 그때 저는 대답했죠. 아니, 손흥민 팬이지. 놀랍게도 아버지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손흥민 경기를 함께 봤던 이후로 아버지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수 진짜 똑똑하게 뛰더라. 예전 박지성 생각도 나더라. 그렇게 말문이 열리자 우리는 처음으로 스포츠 얘기를 나눴고 그게 계기가 되어 예전 한국에서의 추억,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릴 땐 왜 그렇게 무뚝뚝했는지, 왜 미국에 와선 한국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는지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오래도록 감춰두고 계셨던 거죠.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그 무언의 벽을 허물어 주었고요. 지금 제 방 한쪽에는 손흥민 유니폼이 걸려 있습니다. 태극기와 함께요. 그걸 보면 저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한국인이라는 것 자랑스럽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게 된 것도 물론 좋지만 무엇보다 손흥민을 통해 저라는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게 감사해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다시 꿈꾸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시기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도전은 늘 우리 앞에 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진심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이죠. 손흥민이 보여준 프로 정신, 책임감, 그리고 겸손함은 이제 제 삶의 태도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홈 경기, 아내와 함께 경기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입구에서 태극기를 나눠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꼭 그 깃발을 들고 손흥민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날 경기장에서 또 어떤 기적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마음을 울리고 꿈을 다시 꾸게 만드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손흥민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만남은 때로 경기장의 함성 속에서 혹은 누군가의 진심 어린 한마디 속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10년 동안 한 팀을 위해 헌신하고 끝내 전설로 남은 손흥민. 그는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상징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전한 아이콘이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여정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꿈을 향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사실이죠. 앞으로 LA에서 이어질 그의 새로운 도전,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한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나누며 더 큰 감동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을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